트럼프 가랑이 사이에도 길 수 있다라는 이재명이 이번에도 또 인간 비대로 빙의해가지고 또 병신짓 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트럼프 애초에 4주 계획으로 이란 전을 시작했고요. 길게는 6주까지 봤었는데 보십시오. 끝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백기 투항을 받아냈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도생이다 라고 하죠. 자, 지금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핵폭탄급 소식이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긴급 타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을 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앞으로 2주, 3주 안에 완벽히 끝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완전히 끝낸다, 트럼프의 입에서. 그러면 이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전 세계 에너지 젖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피로 물들였던 그 거대한 폭풍이 이제 잦아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란이 어떤 짓을 했냐? 자,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게 이란의 바다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바다도 아니고 공동의 바다다라는 거죠. 자, 세계 에너지를 인질 삼아서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비열한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타격이 있을 이 다른 세계 국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가들을 인질로 삼아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압박을 넣게끔 이런 비열한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죠. 유가 폭등을 시켰고요. 전 세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그 오만한 도발이요, 트럼프라는 이 거대한 산 앞에서,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2주 만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기세등등하게 성전을 치르겠다라는 이란의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드디어 백기를 들었습니다. 추가 공격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총을 내려놓겠다. 자, 사실상 처절하게 생존을 구걸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좌파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지상군이 투입되면 괴멸될 것이다. 자, 민주당의 박선원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군 4,000명 전멸할 것이다.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것이다.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트럼프는요, 6주도 되지 않아서 이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입을 완벽히 찢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거는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트럼프가 선포한 이 종전은요, 우리에게는 평화의 선물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미 경고했죠. 우리를 돕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 니네들 알아서 살아남아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요, 이 긴박한 종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전쟁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이 마주할 피도 눈물도 없는 이 트럼프의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확정됐죠. 이 중국 방문 시간이 결정됐습니다. 5월 14일에서 15일. 자,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그리고 시진핑이가 얼마나 똥줄이 땡기고 있는지까지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 보면요, 보도들이 다 하나같이 이란 전쟁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이 처절한 팩트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불과 몇 주 만에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켰다. 향후에 2주 또는 3주 안에 모든 군사작전은 종결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특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목표는 이란의 정권교체 아니라 그들이 핵무기를 통해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 목표는 이미 100% 달성됐다 라고 천명하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란을 친 게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없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 미국의 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죠. 자, 그런데 큰 그림을 봐야죠.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왜 치자라고 미국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는요, 이란이요,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을 이제 어떻게 완벽하게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시시때때로 본토까지도 발사를 시킨다면 미국의 안보에도 직격탄이기 때문에 이란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란 전쟁의 목표는 뭐냐? 핵무기에 대해서 완벽히 기능 상실이다. 그것을 어떻게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요, 샤르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긴급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혈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추가적인 공격을 멈춘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EU한테 제발 중재 좀 해줘. 미국 더 이상 미사일 날리지 말아 달라고 해줘. 나도 죽을 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은 즉각 전투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 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자, 전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고요. 큰 소리 떵떵 치던 이란이 트럼프의 불과 화염 앞에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도가니가 닳도록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자, 기사는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는데요. 이란 지도부 내에서 종전안을 두고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반발을 했는데 페제시키안 이 이란의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막아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기반시설이 초토화된 상태라서 항전 동력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분석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 혁명수비대 헤드들 다 날아가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뭐 총알, 고기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에 요거 스크래치 하나라도 내자라고 지금 정신 승리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최악의 상황을 끌어올지, 혁명수비대가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이란은 지금 뭐 담수화 시설부터 시작해서 발전소 폭파시킵니다. 땅에서 원유가 펑펑 나도요, 요거를 전기로 생산해내는 발전소가 없다라고 하면 암흑의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요, 담수화 시설이 없으면요, 뭐 바닷물 퍼먹고 살 겁니까? 이 담수화 시설이 없으면요, 그냥 뭐 생명 바로 끝나는 거죠. 기껏해야 2주 버티겠죠. 물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라는 거, 그것을 두고 혁명수비대가 우리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란 국민들, 그들이 먼저 이란 혁명수비대 목을 칠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외부의 타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이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힘의 승리로 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We won이라고 선언했죠. 자,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하고요, 핵 공군력을 괴멸시킨 게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란 제끼고 나머지 수습은 어디로? 이스라엘에게 맡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쿠바,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서 글로벌 패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겁니다. 자, 5월 14일, 15일 방중이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야, 나 이란 좀 정리하고 이 제대로 승기 잡고 너한테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시진핑 예? 했습니다. 자, 이게 8년 만에 방중하는 거죠. 미국은 압도적인 승전국 지위로 시진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갑과 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란이다라는 든든한 에너지 파트너를 잃은 중국입니다.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잡는 뭐 히토류 그거 들이밀 수 있을까? 못 들이민다라는 거죠. 왜? 베네수엘라 목치고요, 이란까지 쳤습니다. 중국 에너지 공급의 반이요 날아간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고율 관세 100% 이상 반도체 공급망 차단을 무기로요, 이 중국에게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겠죠. 미국은요,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인 통행을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의 중동 질서와 대이란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는 청구서를 분명히 들이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변곡점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제 한국에게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자,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장 최전선에서 막는 대한민국, 네 역할 제대로 하라 라고 하겠죠. 한국 뒤에 일본과 미국이 있으니까 너 제대로 일 처리 못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제대로 두드러 맞을 거야 라고 이미 경고를 때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각자 살아남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이 원유가 절대적이죠. 이미 전쟁은요, 사실 2주차에 끝났습니다. 2주차에 압도적인 타격으로 핵에 대한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란이 버티고 있는 싸움을 가지고 쥐었다 폈다 한 시간을 두고 마지막에 지금 5주차 때 제대로 항복 선언 받아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뭡니까? 2주차부터 휘청이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생산이 안 됐다, 뭐 공장이 멈췄다 이런 말도 있고요. 국내 언론은 무건 수행 중인데요, 해외 언론은 한국의 원유 재고량이 아마 4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대한민국이 뭐 5부제까지 민간으로 펼쳐내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주차의 휘청, 4주차 때 지금 뭐 환율 치솟고 뭐 코스피 폭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각자 살아남으라, 이제 각자 도생을 던진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 그런데 내부에서는 여전히 시진핑 눈치나 보고 있고 지상군 개멸한다라는 헛소리 하고 있고 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이쪽을 보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좌쪽을 보면요, 대한민국 미래는 깜깜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피아 식별 끝났죠. 아마 미국도 정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미국은요,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과 사이버 방어망이요, 북한, 중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 사이버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요, 밝게 하려고 하면요, 지금 어떻게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혈맹의 파트너로서 당당히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몫을 챙겨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비겁하게 침묵하다가 그냥 버려질 겁니다. 선택은 뭐냐?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냐? 트럼프 가랑이 사이에도 길 수 있다라는 이재명이 이번에도 또 인간 비대로 빙의해가지고 또 병신짓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보유국이라서 우리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TV였습니다.